즐거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즐거워진다죠? 요즘 사는 낙이 없다 싶으신 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보기만 해도 즐거운 여자 4명이 함께합니다. 네, 세상을 사는 지혜와 고민을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키스타! 다들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 방송 보고 주변 반응 어땠어요? 저는 다들 재밌다고 했는데 제가 노래 부르는 부분에서는 차마 볼륨을 켜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네. 많이 편집이 또 됐더라고요. 네. 우리 유니 캐스터는 좀 악몽이 있다고 그러네요. 왜요? 잘했죠? 잘했죠? 귀신 볼 것도 잘하세요? 근데 다들 본인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쩌면 불안하네요. 오늘도 좀 불안한데 오늘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회 분위기가 좀 침침하니까 우리 조금 더 활기차게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진짜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힘들다. 경기 너무 힘들다 하는데 최근에 또 메르스가 겹치면서 맞아요. 소비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로 느껴지는 이 경기 침체가 더 심한데 올해는 특히나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말 대박 날 것 같은 물놀이 관련 상품이나 관광업계의 그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회복이 되나 싶은데 아직도 힘들다는 말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은행 평균 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75%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자로 수익을 내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2013년도에는 금리가 2.67%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예금 금리뿐만이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리스 악수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안마다 다들 이런 걱정들 다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요즘에 작년 같은 경우 대기업들 중에서도 30개 그룹 가운데서 14개 그룹이 진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남편분은 괜찮으시죠? 건재합니다. 우리 남편 화이팅! 이 과장님 화이팅! 자, 그런데 빨리 좀 경제가 회복됐다, 이제 좀 살만 난다, 이런 기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정말 네. 하루 빨리.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돈입니다. 요거. 캐스터 식구들 다 좋아하시죠? 없어서 못 씁니다. 정말 환장하죠? 유독 환장하시는 네네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돈벼락이 막 내려오잖아요. 한 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의 꿈이 돈에 깔려주고 있는 게 소망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네. 잘 먹고, 잘 모으고, 잘 쓰는 법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돈 얘기죠. 그게 돈 얘기예요. 그렇지. 네, 뭐 그런데 사실 뭐 많이 벌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네. 딱 정해진 월급 안에서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또 이걸 불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캐스타 식구들은 그동안 좀 돈은 많이 모아두셨는지 어떻게 또 재테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신입인 우리 채연이 캐스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금 정도는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어요. 저도 일정하게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일단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마련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단 몇천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도 좀 유용하게 쓰는 건데 뭔데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쓰고 있는 이 어플 중에 포인트를 모아놓은 그 어플이에요. 그쵸. 뭐 그리고 할인 카드 이런 게 다 여기 한 번에 저장이 돼 있을 수 있어서 뭐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네.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할 때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딱 그때 할인 카드, 이런 통신사 할인 카드 하면 뭐 많게는 뭐 5만 원짜리 하면은 한 2, 3천 원은 네. 아낄 수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쏠쏠합니다. 아니, 회사 생활할 때는 약간 어리바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또 떡순이네요. 떡순이었죠. 그냥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맞아요. 유승민 캐스터도 이제 결혼 자금을 좀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 네. 어때요? 좀 모아뒀어요? 저도 이제 신입 때부터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고, 저도 시집을 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항상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저는 사실 돈을 막 쓰는 편 아니고 그냥 있는 선에서 쓰는 편이라서 최대한 적자는 안 나요. 적자? 네, 다들 똑순이네요. 아니, 지금 아주 결혼 가려고, 결혼 시집 가려고 네. 아주 결혼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게요. 이미 결혼한 윤유라 캐스터는 어떻게 가정 살림 좀 잘 꾸려가고 있나요? 저도 뭐 딱히
재테크 방법 없고 그냥 적금 성실히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껴 쓰고 그걸 모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불황이다 해도 이 속에서 꼭 돈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몰라요? 이 한 경영 연구소에서 내는 보고서인데 최근 5년간 40, 50대 신흥 부자들을 보면 이전 세대에 했던 부동산 투자는 좀 줄이고 오히려 해외 투자 같은 금융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은행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투자 지식 수준도 매우 높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을 벌려면은 그냥 성실히 모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하고 맞아요. 아는 만큼 또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경기에도 밝아야 하고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모든 데에 귀와 관심이 열려 있는 분들이 확실히 아니 해외까지 나간다는데 얼마나 공부 맞아요. 열심히 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무 설계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아주 궁금한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좋아요. 네, 자 재무 설계사 김태수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이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직업인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장기적인 재무 목표에 대한 설립을 또 도와드리고요. 네. 그 목표를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이제 투자 설계라든지 은퇴 설계, 뭐 상속 설계, 뭐 보장 설계 등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가장 궁금한 게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모을 수 있는지, 잘 불릴 수 있는지 이거잖아요. 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뭐 특별히 노하우라고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아,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왠지 나는 모르는 뭔가 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걸로 이제 단기간 내에 한 10억 정도 수익을 내보는 게 소원이고요. 저희랑 같은 꿈 가지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도 제 고객님들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본인 투자를 본인 예, 자산을 왜냐면은 제가 해보지 않은 거를 고객님들한테 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신상품이 나오면 실제로 제가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아, 이 상품의 장점은 무엇이다, 단점은 무엇이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권해드리고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시면 또 또 하시면 또 이제 저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하는 것은 뭐 물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뭐 채권 투자라든지 하기는 해요. 네. 하기는 하는데 제가 하는 거를 뭐 똑같이 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별로 투자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러면 사실 저희는 이런 투자나 재무 설계에 있어서는 거의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요런 다들 깨끗해 아주 순수한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좀 추천해줄 만한 네. 처음에 이제 재무 설계를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무엇부터 좀 시작해라 이런 아, 초급 단계가 있을까요? 일반 회사원들 기준으로. 재무 설계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소비를 본인의 소비 지출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컨트롤. 에 달려 있습니다. 컨트롤 안 돼. 문장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본인의 지출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네.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사실 거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 지출 소비 습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네네. 가계부를 써봐라. 입니다.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고요.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가계부를 살펴보면서 네. 아, 이 돈은 굳이 쓰지 않았어도 되는 돈인데 내가 왜 썼을까 하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합계를 한번 쭉 내보세요. 네. 과연 이 돈들의 합계가 내 급여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해진 건 없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적으면 적을수록. 예, 왜냐하면 이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10% 뭐 10% 이상은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내드리잖아요. 10%요? 10%요? 월급의 10%가 그러니까 이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돈. 아. 대신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부분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은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 옷 굳이 안 샀어도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 지름신이 강령을 해서 예, 옷을 사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가장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합계가 내 월급에 뭐 한 20% 정도 된다. 네네. 만약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달에 20%의 수익률을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써서 소비 패턴부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좀 줄이는 그렇죠. 습관부터 들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실천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시는 거. 그게 두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실천을 하자니 너무 어렵죠. 사실은 복잡하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에 찾아보시면 사실 의외로 이 재무설계사라든지 자산관리사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예,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역시 하는 방법이 생각을. 있네요. 그러네요. 찾아보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신흥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제가 네네. 기사를 알려드렸는데 그 해외 투자가 이제 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안전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 해외 투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식 투자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 아니, 혹은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크게 이제 간접적인 투자와 또 이 직접적인 투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해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직접 투자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기업의 이제 펀드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가면 많이 보는 펀드들 있잖아요. 차이나 펀드, 그렇죠. 예, 뭐 차이나 펀드 들어봤어요. 브라질 펀드, 일본 펀드들 네. 이런 것들이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아. 이 요즘에 해외 투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대만 뭐 이런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네. 해외 이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수익률이 뭐 거의 60%가 넘어갈 정도로 최근 3년간. 네. 최근 아니 3년간 그런데 수익률이. 수익률이 높은 게 사실 고위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욕심이죠, 사실은. 아, 수익률이 저렇게 높은데 은행 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네. 네, 뭐 1.27%라고. 네. 그럼 뭐 일단은 뭐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해보더라도 뭐 벌써 2, 30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나니까 아, 난 이건 만족을 못한다 하면서 해외 투자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묻지마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수익을 기록하는데 난 이러고 있지?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하고 무작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익이 큰 만큼 사실은 위험도 큰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네. 아까 최근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 문제, 사태들 이런 대외 변수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이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 문제도 상당히 많이 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환매할 때 좀 욕 많이 하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떠? 나 이럴 거면 내가 안 했지. 그렇겠네.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을 택하되 좀 더욱더 수익을 내고 싶으냐 아니면 안정적인 걸 택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또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예, 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잘 모아서 네. 이것만은 피해라. 좀 피해야 될 방법 팁도 알려주시는 게 아까 좋을 그 것 같아요. 묻지마 투자 같은 건 피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말고 또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거. 네. 그 부분은 상당히 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의한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나라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빨리빨리 뭐든지 단기간에 하죠. 수익률 높이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죠. 아, 또 명언 나오네요. 아니 근데 네. 진짜 투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장기간 이렇게 두고 투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게 저 역시도 그래요. 빨리 눈에 그런 띄는. 문화가 투자까지도 영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을 하시는 게. 왜냐면은 이제 너무 속도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본인이 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차가 지옥행 급행열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만 유념하시면 아마 재무설계라든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절반 이상은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설계사님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어디시죠? 자, 오늘 덕분에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정말 입에 쫙쫙 달라붙고 다들 시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아주 집중해서 이제 그러네요. 몰입하는 방송이 이어가고 네. 있는데 우리 캐스터 식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대충 10억 정도. 저도 10억. 정도, 10억 10억 정도면은 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10억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요즘에 전셋집으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요. 이제 집들이 서울에 있는 집들은 너무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 가격 단위들만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이게 10억이 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또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동네에 또 얼마나 찾으시면 10억이 돈이 아닙니까? 보기만 했어요. 아이고. 어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사실 막연하죠. 이게 10억이라는 돈 자체도. 맞아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약 40% 정도가 방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10억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40%나. 그럼 네. 40% 안에 다 드시네요. 잘 맞추셨네요. 난 네. 한 30억. 통이 커요. 그렇게 잘 산대요. 청주 유지라는 또 저희가 모함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러다가 또 오해 생기겠어요. 네. 아니 그런데 사실 10억이라는 돈 한 번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 통장에 정도 그냥 이렇게 없어요. 들어왔다 나가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러다 네. 보니까 10억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여야 부자여야 되는지 어떤 수치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부자라고 우리가 흔히 보는데 네. 이분들의 개인당 한 22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는 가계가 보유한 총 금융 자산의 14.3%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위 0.35%의 사람들이 네. 총 가계 재산의 국민 재산의 무려 15% 가까이 그렇죠. 보유를 그쵸, 하고 그쵸.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99%가 네. 나머지의 85%를 나눠 갖는다는 거죠. 아니 그냥 딱 생각해봐도 우리 4명이 가진 거 모두 끌어쳐도 정말 그 사람이 가진 거에 택도 없죠. 택도 안 되는. 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들 존경받거나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뭐 더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더 하잖아요. 무서울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사우디의 한 왕자가 네,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면서요. 맞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포춘지에서 정한 전 세계 34위 부자예요. 세계에서 34위 부자. 네, 포춘지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의 성함이요. 알왈릿 빈 탈레 알사우드. 아니 또 우리 윤유라 캐스터가 아랍어 아랍어 전공. 아, 그러셨구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이십니다. 네. 이 왕자님께서 전 재산 36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여신 거죠. 36조요? 조요? 네. 정말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건지 사실 이제 뭐 아랍인이다 보니까 네. 사우디 분이다 보니까 네. 갑자기 뭐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두 자녀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짠하고 열었는데 이게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빌 게이츠. 아 그렇구나. 네,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이제 환원을 하고 그 재단까지 이제 만들고 이거를 보고 서양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사들 봐도 네. 아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저런 좋은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그쵸. 그런 거에 또 자극을 받아서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네요. 네. 괜찮은 거. 괜찮은 방법. 괜찮은 선순환. 좋은 영향.
부모님 영향. 근데 이렇게 빌 게이츠의 영향을 받은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애플 최고의 경영자죠. 네, 팀 쿡이 네, 이제 죽기 전에 약 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이제 8,800억 원에 육박하는 네, 그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자선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지금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기부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부된 돈을 또 잘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쵸.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말한 거죠. 이게 뭐 기부하는 분들의 스케일이 남달라요, 진짜. 아까 뭐 조 몇 조부터 36조 원인가요? 네. 지금 뭐 억 단위로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행복한 부자상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행복한 부자 학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본보기가 될 만한 분들의 이 부자들의 역할과 뭐 롤 같은 거에 대해서 논문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본받을 분들에 대해서 매년 행복한 부자상을 수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1회는 유한양행 창업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저 이분 알아요. 이분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활동도 하셨고요. 교육 사업까지 하셨던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부자상을 받을 만한 분이 제 1회 부자상을 받게 된 거였군요. 그렇죠.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조카와 외아들에게 해고를 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다고 해요. 그리고 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켰으니까 앞으로는 너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 부는 좀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더라고요. 쉽지 않죠. 아니 저는 아기를 낳고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많이 모으고 벌어서 우리 딸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지 한 44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참 멋진 상인 것 같은데 우리도 나중에 행복한 부자상 한 번씩 받았으면 행복한 부자상. 과연? 많은 학자들이 돈을 잘 쓰려면 이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라는 책을 보면요. 네. 거기는 잘 번다는 건 벌면 벌수록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 또 잘 쓴다는 게 뭐 방탕이나 투자가 아니라 많이 벌수록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물론 뭐 잘 벌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자신의 그 돈에 대한 철학이나 수칙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부를 가진 사람은 조명을 받지만 부를 가치 있게 쓴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고 하죠. 잘 벌고 잘 쓰는 지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수다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키스타!